반갑습니다. 네, 3월달 사회를 맡게 된 양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는 거 맞죠? 네. 음. 리더님들, 목소리가 좀. 리더님들, 리더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어, 무언가 큰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나이를 먹어도 청춘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꿈이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잊어버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그 무엇이라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에는 늦은 나이가 없으며 또 꿈을 꾸지 않는 한 우리가 늙어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제가 목소리가 좀 그렇네요. 제품 스토리 1, 2, 그리고 아메이 스토리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실 건데, 첫 번째 제품 스토리 1,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고경숙 리더님이 발표해 주실 겁니다. 고경숙 리더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경숙입니다. 네. 오늘 제가 25분 정도까지 하면 되겠죠, 리더님.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품 감동 스토리잖아요. 오늘 제가 발표할 게. 그래서, 스토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재미있으려나? 재미있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플랜을 듣고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품을 썼던 사람이라 처음에는 그냥 썼어요. 제품 감동을 막 느끼고, 뭐 이게 너무 좋아서 전달하고, 아니, 당연히, 당연히 쓰니까 좋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아, 마트를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개념이 우선으로 있었기 때문에, 플랜이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을 쭉 이렇게 이제 한 15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이 진짜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저도 제품을 쓰면 쓸수록 진짜 제품이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너무 많이 하고, 그러면 그 많은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소개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또 했고요. 어쩌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너무 어찌 보면 뭐 금액도 좀 작고, 이 제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고, 아미 사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 만났던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뭘까요? 뚜두두. 가을이 제품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을이. 저는 모르겠어요. 항상 저희 집에 여분으로 있어야 되는 제품이 가을이.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 사실 이제 두 가지 제품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가을이 제품 하나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하면, 질병이라면 질병이랄까, 방광염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비염이 엄청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뭐 심각하게 내가 심각하게 질병이 걸렸다 뭐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런 게 온다 이런 것 자체의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냥 방광염이 오면 주기적으로 가서 2주치 항생제를 주거든요. 그걸 다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괜찮고 비염이 있었을 때는 비염에 관한 치료는 받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비염 상태가 어땠냐 하면, 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우리가 점막이 가렵잖아요. 그래서 눈하고 코 안하고 입 안, 그 목구멍까지 엄청 가려운 상태. 그래서 어땠냐면 눈을 엄청 이렇게 비벼요. 우리가 이게 눈 점막이 엄청 안 좋죠.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때 몰랐기 때문에 눈을 엄청 비비고 그다음에 어디를 많이 비볐냐면 코. 여기를 이렇게 해요. 그럼 코가 찍찍찍찍찍 소리가 날 정도로 코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비빕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신화 완전 이제
애기 어릴 때 이랬을 때였으니까 저기 옆에 있던 저희 큰 아주버님이 재수씨 병원을 좀 가봐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게 옆에서 봤을 때는 불편했는데 저는 이제 가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상태였는데 아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비염으로 처방받은 게 갈이 그다음에 카로틴 플러스 이스트비 요렇게 그때는 비타민 B 플러스가 없었기 때문에 요렇게 세 가지를 처방을 받고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먹고 잡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염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 처방을 받고 먹었을 때 우리 식품을 먹었을 때 전날 어떤 상태였냐면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을 누는데 아픈 거죠. 뭐가 왔다? 방광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병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식품 세 가지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화장실을 갔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죠. 뭐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스비라든지 카로틴 플러스도 우리가 면역을 올리고 항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작용은 했는데 핵심 작용을 한 게 저는 갈이 공부를 해보니까 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받다가 됐고 이제 우리가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안정이 되고 이런 데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방광염이 좀 많이 피곤하고 면역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한 두세 번 정도 오고 지금은 아예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 갈이 제품이 우리가 사실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도 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체온을 몸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족 냉증에도 좋고 그 다음에 정자의 활동성을 올려서 불임 부부라든지 남성분들에게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해가지고 위암 도 30% 이제 예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의 뇌리 속에 가장 많이 박혀 있는 건 뭐다? 살균 작용이다. 그래서 항염 작용과 항균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에 당연히 나쁜 세균들이 있죠. 염증이 생기면 그 세균들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하는 게 이 갈이 제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상상을 하거든요. 방광염, 염증이 있다면 그 염증에는 나쁜 유해균이 있는데 그 균을 나쁜 유해균을 이 마늘, 우리 가리 제품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어쨌든 핵심으로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MS 비즈니스를 이렇게 쭉 해보다 보니까 저는 염증이 되게 많은 체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제 방광염 있죠, 비염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쭉 하게 되면서 비염이 엄청 이렇게 축농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비동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또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식품을 내가 좋아하는 가리와 아세로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심에 늘 가리가 있습니다. 가리 제품을 수시로 먹자. 하루에 4번에서 5번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3알, 4알 정도를 아침 그다음에 오전에 그러니까 점심 전에 11시쯤 10시나 11시 그다음에 점심 오후 4, 5시 저녁 자기 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먹었을 때 어떤 경험을 제가 하게 되냐면 일단은 먹으면 이제 코가 축농증이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부비동염 있으면 여기 염증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콧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쪽에 요렇게 있으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뒤로 넘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요것들을 잘 챙겨 먹으면 사라진 느낌이 나요. 그 자체가 없는 거죠. 와, 신기하다. 이거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그걸 이제 제가 느끼게 되고, 근데 바쁘다 보면 또 이제 또 괜찮고 좀 약간 바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먹고, 예를 들어 점심 뭐 이렇게 뭐 10시에 먹고 점심에 먹고 이것들을 띄워서 오후에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생긴 느낌이 나요. 콧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와, 이게 가리나 우리가 이게 염증 제품이 확실히 효과는 있네. 그런데 한꺼번에 때려서 아침에 먹고 뭐 저녁에 먹고 이렇게 먹는 것보다
진짜 부지런하게 잘 챙겨 먹으면 수시로 먹는 게 효과가 훨씬 또 좋구나. 이런 걸 또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 가리 예찬론자가 되겠죠. 제가 제 몸을 완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소비자분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가리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사실 가격도 너무 저렴하잖아요. 3만 7천 원입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소비자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아는 언니고 부동산 하는 언니인데 아드님이 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하체 마비. 쓸 수가 없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인데 아드님이 28살입니다. 너무 건장한 청년이죠. 근데 키가 183 정도 되고 인물도 보면 엄청 좋아요. 근데 이 아들이 처음부터 장애였느냐? 아니고, 코로나쯤 장애가 생겼습니다. 척수염으로. 어쨌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취직도 했는데 이제 집에서 쓰러지게 되면서 척수염으로 인해서 하체 마비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장애가 있는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알지 못했던 분이었고 이제 이미 장애가 다 진행이 되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저를 만나게 된 분인데 이제 이 아드님이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하체가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요일을 못 느낍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시간마다 이제 소변을 빼줘야 되는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분이 불편한 게 뭐였냐면 방광염이 생기는 거죠. 이분도.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방광염이 생기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보통 화장실에 가면 요 소변을 넣을 때 통증을 느껴서 이제 방광염을 알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소변을 빼보면 약간의 그 소변 색깔을 보고 알 수 있대요.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약간의 혈이 있거나 이제 탁하거나 이제 어쨌든 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병원에 가면 어김없이 이제 그 방광염에 걸려 있고 그렇게 되면 1주에서 2주를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장애가 있으면서 뭘 하냐 하면 탁구 선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목표는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되는 게 목표고 실질적으로 뭐 전국체전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되게 잘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스카웃도 되고 이제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점인데 그렇게 1주, 2주를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면 이제 이분이 몸이 불편하니까 혼자서 그걸 온전히 입원을 하고 수속을 하고 이렇게 다 못한대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주변에 어떤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그 엄마가 말하길 피해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끼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입원을 해야 되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돈도 돈이고 시간적인 거 운동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1, 2주를 입원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 또 면역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어떤 그런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그런 걸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막 얘기를 했죠. 제 스토리와 함께 어쩌고 저쩌고 가리의 어떤 기능, 성능 이런 것들 가격도 얼마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차저차 해갖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아시겠죠? 이분이 입원을 하자. 지금 9월 달에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입원을 6개월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어떤 감동을 느끼고 이제 아들이 이제 스스로 그 가입을 해서 자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체결해서 당연히 가리 플러스 아세로라에 이제 에크너시아에 이제 요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드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우리가 이제 가리를 통해서 뭐 물사마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감기 초기 혈전 이런 부분들도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이분의 사례를 가지고 저는 진짜 이 아메이 사업이 돕는 일이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이 작은 어떤 이 가리라는 이 그 뭐죠? 이 식품 마늘이 하는 이 효과
이것들, 이 기능, 이런 것들 하나만 알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렇게 고생할 게 아니라 이걸 섭취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만 알면 엄청 편하게 그 불편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어,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이 어떤 이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시간적, 어떤 재정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런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저는, 아미 사업이 진짜 돕는 일이고, 내가 더 내 실력을 키우고, 내가 진심으로 더 배우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사례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제 또 그 언니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단백질에 우리 화이브비치에 이스트비에 뭐 레시틴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는 그 있잖아요. 또 그것들 막 설명을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경수 리더님, 찐 정말 제품 스토리. 저희들은 진짜 줌 미팅할 때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제품 스토리가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 오늘 당장 AP 가서 갈리를 구매하는 걸로. 저도 제 소비자 중에 그 비염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엘로케어를 좀 더 많이 용량을 좀 더 늘려서 먹이고 있는데 관리를 더 추가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품 감동 정말 감동적입니다. 고경수 리더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스토리 아티스트에 대해서 장현미 리더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장현미입니다. 예, 오늘처럼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경우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어쩌면 아메 스토리이자 아티스트 스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믿지 않는데 제가 아티스트리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아메 사업을 진짜 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고경숙 리더님처럼 사업 설명을 통해서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봐야 되는 일이겠다 싶어서 진짜 열심히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그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때쯤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해서 했는데 제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화장품을 스킨 로션조차 아예 바르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바르나 안 바르나 이제 상황이 똑같은 거죠. 바르나 안 바르나 늘 얼굴은 요게 먹다가 흘린 것처럼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가 이제 장유미 스폰서님이 좋다는 화장품, 비싸다는 화장품을 사서 같이 한번 발라보자 했지만, 싸나 비싸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발라도 허옇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돈이 아까워서, 아유, 굳이 뭐 바를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화장품을 아예 스킨로션조차도 바르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은 해야 되겠고, 관리를 좀 해야 되겠고, 왜냐면 화장품을 아예 바르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화장품을 바르고, 뭐, 이게 쿠션이나 이런 걸 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진짜 허옇게 뜨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는 그 녹음되는데 해도 될란가 모르겠네요. 그 학교 다닐 때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오빠한테 잘 보일 거라고 화장을 했다가 그 오빠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라고 집에 가서 세수하고 오라고 얼굴이 허옇게 뜨니까 너무 무섭다고 돌아가 달라고 했던 그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얼굴이 뭘 이렇게 바르면 안 됐던 거죠. 그렇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사업 설명을 듣고 제품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해서 그럼 뭐부터 써볼까요 하니까 이제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마사지를 좀 받으면서 아티스트를 한번 써보자 했는데 쓰고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한번 이렇게 탁 썼는데 얼굴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얼굴 따가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죠. 근데 또 놀랐던 게 뭐냐면 그렇게 따가운데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되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게 없다. 근데 너무 따가워서 못 쓰겠다 이랬더니
얼굴에 이게 자극이 너무 많이 돼서 아무것도 이렇게 방어를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이 너무 돼서 이미 얼굴에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따가울 수 있다. 근데 걔가 이 아티스트리가 복구를 해줄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꾸준하게 한번 발라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한번 꾸준하게 발라보자 해서 꾸준하게 한번 발라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따가운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제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는 아예 없는데 제가 얼굴에 자꾸 이렇게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전에는 손을 대면 얼굴이 내가 내 얼굴을 만져도 너무 까칠하고 이 하니까 거울도 안 보게 되고 만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얼굴이 촉촉하고 매끈매끈하니까 자꾸 얼굴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거울을 보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티스트리가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이구나. 예,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아,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아, 이게 어쩌면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아, 가만 보니까 제 친구 중에 누구도 이게 얼굴이 하얗게 돼서 이런 한 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찾아갔어요. 제가 아메를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간 건 아니고, 너도 나처럼 이 하얀 얼굴을, 하얗게 된 이거를 내가 너무 좋은 화장품을 발견했다. 한번 같이 써보자. 근데 그게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누군가한테라도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원래 제 성향은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은 안 좋을 수 있다는 지나친 배려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게 왜 30대가 넘은 상태에서도 이 제품이 너무 내가 30평생 넘게를 이게 뭔가 얼굴에 발라보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좋아하는 오빠한테도 까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속상했었는데,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단 말이야 싶어서 그 친구한테 갔더니, 그 친구는 자기는 이제 애도 낳고 해서 할 거 다 해서 얼굴에 크게 관심이 없다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고경숙 리더님처럼 뉴트리라이트에 반해서 그 완전 매니아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아티스트를 전달하러 갔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좋았던 게 저는 그래서 기초 라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색조는 지금도 그렇게 저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니, 전달도 그렇게 썩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기초 라인은 저는 진짜 입에 거품을 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초 라인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진짜 시중에 그렇게 비싸고 좋다 하는 화장품들 싸든 비싸든 이렇게 제 소비자분 중에 피부 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분이 이제 피부 샵을 하시면서 여러 그 방면으로 교육도 받으시고 이러시대요. 그래서 어떤 피부 학회 교육을 받으러 가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러셨다더라고요. 전 세계에 어떤 화장품도 진피까지 들어가는 화장품은 없다라고 말씀을 그 교수님이 하셨다 하대요. 그래서 제가 언니 유일하게 하나 있다. 그게 아티스트리다. 저 같은 사람이 전달하니까 잘 모르셨죠?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진짜 피부에 들어가서 좋아지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얼굴을 개선시키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저도 너무 좋았던 게 제 소비자 감동을 한 분 소개를 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소비자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심장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기미 주근깨가 온 얼굴을 새카맣게 덮었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신랑한테 쌩얼을 보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신랑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을 진하고 예쁘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랑이 자면 그때 이제 화장을 지우고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늘 만나면 늘 피곤하다 하셨거든요. 얼굴은 화장을 진하고 곱게 하셨는데 항상 현미 씨 너무 피곤하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 피부를 관리해 드릴게요. 제가 아티스트의 감동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막 했더니 그분이
신랑한테도 안 보이는 피부 남한테 어떻게 보이겠노? 그래서 안 된다 하셨는데 제가 사정을 하고 제 스토리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딱 한 번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해서 쌩얼을 공개하겠다 했는데 저도 쌩얼을 보고 진짜 너무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관리를 한번 받아보겠다 해서 받고 그때 다행히 만족스럽고 좋았나 봐요. 그래서 관리를 그러면 몇 번 더 받아보겠다 하시면서 아티스트를 바꾸시더라고요. 그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언니가 생얼로 다니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동네를. 신랑한테도 결혼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애들이 뭐 유치원생이었고 초등학생이었고 이랬는데 그때까지도 신랑한테 생얼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생얼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부가 너무 고맙다고 내 평생 내 와이프의 생얼을 볼 수 있을지 꿈에도 생각 못 했다면서 그 정도로 아티스트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이게 자료가 그래도 급하게 준비됐으니까 한번 띄워볼게요. 음. 공유가 되었나요? 네, 공유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늙어간다는 거는 세포가 노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시술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얼굴이 진짜 좋아지려고 하면 집에서 셀프로 홈케어를 하지 않으면은 내 얼굴은 순간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절대로 평생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대요. 그래서 셀프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화장품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보통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나는 좀 삶에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를 보시고 아니면 대부분 가격을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기술력, 성분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진짜 그런 말 많이 하대요. 사람들이 요새 아메이커 말고도 좋은 제품이 얼마나 많은데 제품이 안 좋으면 그 제품을 계속 팔겠냐고 이렇게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아메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내고 또 해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내 얼굴에 들어왔을 때 내 얼굴을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시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시술을 하지 않는데도 예뻐지고 젊어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요즘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시술을 좀 하긴 하잖아요. 그죠? 더마 아키텍트로 시술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분들은 그냥 내가 아티스트를 꼼꼼하게 잘 바르시는데 피부가 탱탱하게 좋으신 거잖아요. 그죠? 요즘 리더님들 보면 진짜 피부 좋으시거든요. 근데 바깥에 있는 언니들은 보면 딴에는 관리를 잘 하시고 시술도 받으시고 조금씩 하시는데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리의 역사를 보면 58년도에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화장품을 또 만드실 생각을 하셨는지 이것도 정말 감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달 표면을 연구하는 이 기계를 가지고 우리 피부의 주름이나 주름의 깊이나 아니면 여드름의 진행 상황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저희 피부 안으로 진짜 피부인 진피까지 들어가서 이 피부가 좋아질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 장비들이 일반 화장품 회사에서는 가격도 비싸지만 이런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 지금은 그대죠, 그죠? 패스하고 그리고 원라인 시스템이라 해서 한 회사에서 원료부터 제조, 포장, 유통, 판매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료 자체가 거의 90% 이상이 유기농이고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리 그 아메이 제품에 특허가 많잖아요. 근데
아티스트리 제품에 거의 한 200가지 이상의 특허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돈을 쓰는 거 어디에 쓰고 어차피 내 얼굴에 투자하는 거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를 이렇게 가치를 두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아티스트리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변하긴 했지만, 원래 제 그 사업의 거의 50, 60% 이철이 매출이 아티스트리였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뉴트럴라이트로 바뀌고 있는데, 저 몇 년 전에 여행 가서 본사 직원하고 이게 자료를 가지고 제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아티스트리 매출이 한 5, 60% 되는데 제가 그때 생얼로 가서 상담을 받았거든요. 너무 놀라서 얼굴 한번 보고 데이터 한번 보고 얼굴 한번 보고 데이터 한번 보고 이러시더니 너무 신기하다고. 게다가 거의 모든 매출이 기초 라인에 다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리더님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계속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나중에 리더님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리더님들도 마주치거든. 제발 이렇게 뚫어지게 얼굴을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족해요. 저는 제 피부를 너무 만족하는데, 저희 스폰서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아유, 저 키미가 언제 없어지겠노? 하면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저는 정말 많이 좋아진 거라서 너무너무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 오늘 진짜 너무 멋지고, 예, 스펙타클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현미 리더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 너무 스토리가 찐 감동인 것 같습니다. 진피까지 전달되는 화장품 맞네요. 저 진피까지 우리 아미만 진피까지 전달되는 건 줄 몰랐습니다. 어, 장현미 리더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또한 아티스트의 산정인입니다. 제가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진짜 울퉁불퉁했거든요. 저 지금 피부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저보고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제가 사진도 있긴 하지만 다음번에 한번 공유를 한번 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오렌지처럼 울퉁불퉁한 얼굴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산정이 저한테 또 있네요. 여하튼 장현미 리더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메이 스토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김영경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영경입니다. 윤영경 네.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피부 미인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또 기분이 더 좋네요. 네, 오늘 아메이 스토리 제가 맡았고, 이렇게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시간이 이게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의 부담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올해로 아메이 사업 16년 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메이 스토리에서 내가 무엇을 좀 이야기를 해야 리더님들과 좀 좋은 시간이 될까 좀 궁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돌아보면은 스폰서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모르는 분을, 스폰서님이시죠. 모르는 분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제가 한 6살, 9살 이 정도 어렸을 때인데 아마 저희 스폰서님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시고 누군가에게 알릴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바로 옆 라인에 사는 그 저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이 말을 걸어 오셨어요. 애는 몇 살이에요? 어디 어린이집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도 우리 아이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 엄마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서로가
데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고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모르던 사람에서 아는 언니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언니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살짜리 아이가 스폰서님의 큰아이였고, 그 다음에 애를 한 명 업고 다녔거든요. 항상 스폰서님이 애를 한 명 업고 손에 한 명 걸리고 다니면서 뭘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는 뭐 하세요 하니까 아메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메이에 대한 어떤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저 언니를 좀 멀리 해야 되나? 아니면 뭘 좀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순간 머릿속에서 이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니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품을 조금씩 스폰서님에게 사 쓰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두세 달이 지나서 그 언니가 뭘 파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아메이 제품을 팔러 다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물었죠. 언니 그거 뭐 잘 팔려요? 뭐 하는 거예요, 아메이? 그렇게 물었더니 제 스폰서님이 지훈이 엄마 지금 집에 가 있어. 내가 10분 후에 자기 집으로 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10분 후에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집에 왔는데 그 정장으로 옷을 딱 갈아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밥상을 하나 펴라고 하더니 사업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뭐 옷 이거 뭔데? 이러면서 제가 막 그렇게 했는데 스폰서님은 10분 전에는 가은이 엄마였고 10분 후에는 아메이 사업가로 저한테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야무지게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사업 설명을 야무지게 들으면서 현실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스폰서님의 팔로업이 진행이 됩니다. 정말 옆 라인에 살고 아파트 주차장에 제 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어디 갔는지 집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만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아침마다 저희 집 배를 누르는 거예요. 띵동 하고 나가보면 가은이 엄마, 띵동 하고 나가보면 가은이 엄마. 싫지는 않은데 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언니 좀 그만 오면 안 되나? 이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운동한다고 아이들 다 보내고 나면 이제 산에를 혼자 다녔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제가 산에 가는 날에는 산에를 따라오고 제가 쇼핑을 간다 하면 자기도 쇼핑할 거 있다면서 같이 가자 그러고 제가 애를 데리고 어린이 도서관에 가면 자기 애도 데리고 따라오고 어쨌든 집요하게 사실은 저를 팔로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제가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사실은 주시는 책과 음원을 다 읽고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사실은 비전을 보게 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왜 아메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가정의 소득의 개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남편이 학교에서 교수가 되려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좀 이제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자기의 꿈을 접고 직장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직장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이제 괜찮았고 저도 동네에서 조그만 학원을 제가 직접 이제 하게 되니까 둘이 맞벌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려웠던 그리고 뭔가 불규칙적인 소득이 있던 시간들보다 나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조금 커서 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고 나면 제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안정적이고 우리는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도 다니고 우리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우리 가정의 수입원이 남편의 월급과 나의 학원 수입 두 가지밖에 없네. 그러면 수입의 개수를 더 늘려야 되는 거는 맞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둘의 수입이 다 노동 수입에 속한다 하더라고요. 그 말도 저는 되게 이해가 됐어요.
맞네. 둘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소득이 하나로 줄어들고 혹시라도 둘 다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리 집의 수입은 제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소득의 종류를 바꾸어서 자산 수입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스폰서님이 아메이 사업을 해서 본인이 성공을 할 건데 본인이 성공을 하면 자기는 자기 아이를 캐나다 유학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스폰서님 아이와 제 아이가 나이가 똑같은데 가은이는 캐나다 유학을 가는데 우리 지윤이는 못 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도 아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우리 지윤이도 캐나다 유학 보내야지. 제가 그 생각을 아주 얄팍하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동견이라고 하나, 욕심이라고 하나, 그런 상태에서 저희 아메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이도 어리죠, 잘 모르죠. 특히 저는 정말 사람을 안 만나는 성격이었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아메이는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저희 남편과 저는 아메이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그 상황에 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는데 혼자 집에 놔두고 작은 아이는 또 너무 어리니까 데리고 저녁에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에 참 이렇게 초기 때 많이 다녔었던 기억이 이렇게 나거든요. 저희가 못 갈 때는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점심을 해 먹이고 저는 그 집 아이들이랑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사업 설명을 하고 이러한 패턴의 행동들을 초기 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한두 번 저를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스폰서님의 상황은 남편이 암의 사업을 반대를 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아이들이 우리 아이보다 더 어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에 집중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집중을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사업 설명을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을 해주실 때, 사람을 만나서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눈치껏 이렇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하는데, 초기 때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기로 하고, 한 3%에서 6% 사이였던데, 이제 제가 기존에 저희 가정과 잘 알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부부랑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어디 이제 1박 2일로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 부부와 아는 다른 부부가 한 부부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정이 이제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당연히 이제 아메 치약을 가지고 가서 썼겠죠. 근데 그 새로 오신 그 부부의 부인이 저에게 치약 양치하는 거를 보고 아메이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 아메이 제품 좋아한다고 자기도 치약을 좀 주문해 달래요. 그래서 이제 치약을 주문을 해 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바로 그분이 연락이 와서 자기 프리워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프리워시를 10개를 주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기 때 3%, 4%의 입장에서는 프리워시 10개가 대박 소비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스폰서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프리워시 10개씩이나 주문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사업 설명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 말씀대로 그 다음 주일에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남편하고 제가. 그래서 또 제가 그 집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을 들어가고 강정일호님이 거실에서 그 부인을 데리고 사업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도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자기도 그 강의 듣는데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초대를 하고 미팅에 조인이 되고 어쨌든 그 속에서 우여곡절은 있었겠죠. 온다 했다가 안 온다 했다가 미팅을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사업에 이제 조인이 되면서 그분이 3%를 하면 제가 6%를 하고 그분이 6%를 하면 제가 9%를 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강정 리더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후배를 만났대요. 대학교 후배를.
대학교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한테 야, 너희 동기들 요즘에 연락하는 친구들 있어? 그러니까 몇 명 친구들이 연락이 된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들을 한번 모아봐. 내가 밥을 한번 살게.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의 후배들이 이제 모여졌고, 그래서 이제 강정리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 후배들에게 FRM을 한 거죠. 너는 어디에 다녀? 너희 부인은 뭐 해? 너는 뭐 해? 너희 와이프는 뭐 해? 그렇게 이제 FRM을 하다가 밥을 먹고 노래방을 갔답니다. 노래방에 갔는데 그 후배들 중에 한 명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 대학교 때 유행하던 쉬즈간을 너무 열정적으로 부르던 후배가 한 명 눈에 탁 띄더래요. 그래, 저놈이야. 저 열정이면 아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찜해가지고 이제 사업 설명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지금의 박기용 리더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박기용 리더님이 이제 사업 설명을 듣고 그 문원영 리더님을 소개를 해주고 또 저희가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고 팔로우를 하면서 그분이 또 사업에 이렇게 조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세 번째 레거도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한 명 찾았는데 그분이 떠나면서 이제 그분은 총각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친구 부부를 한 명 소개를 해주고 그분은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 부부가 이제 집이 창원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고 어쨌든 초기 때 그렇게 이제 제가 작은 아이를 차에 데리고 다니고 주말도 이제 없이 그렇게 이제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1000만 점을 가기 전에 내레그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내레그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1000만 점을 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나온 치약부터 소비를 하신 그분이 루크이자 약간 장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분이 12% 하면 제가 15%를 하니까 파트너가 쫓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뛸 수밖에 없었고 레그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초기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을 가면서 내레그가 되고 저희도 그 10개월 바운더스 PT가 되었고요. 10개월 만에 바운더스 PT가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서 첫 바운더스 PT 때 리더십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해서 네, 지금까지 리더십 여행을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아주 큰 성장은 아니지만 아메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오고 있고 재밌게 해오고 있는 그런 원동력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초기 때 집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해야 할 이유보다는 못할 이유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일단 아이가 어리죠. 저도 일이 있죠. 누구도 집에서 뭐 애를 봐줄 사람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죠?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죠. 그래서 못할 이유는 많았지만 들어보면 제가 해내야 할 이유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어떤 핑계보다 더 컸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해 나갔던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만날 사람이 없지만 억지로 집 밖을 나가고 연락하기 싫지만 억지로 또 연락을 하게 되고 진짜 들어가기 싫은데도 들어가야 되고 저도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다 감내하고 나니까 지금은 사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또 시간이 없어서 만나야 될 사람도 다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아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나의 수입을 늘려야 되고 수입의 성격을 바꿔야 되고 내가 좀 더 나은 삶,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시작한 그 어떤 꿈이 어떻게 변했나 제가 보니까 수입은 당연히 이제 파이프라인이 깔아졌겠죠. 그죠? 그래서 10개의 그 물동이 수입보다 한 개의 파이프라인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 수입을 만들어 가고 있고 당연히 수입의 성격도 바뀌었고 또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제가 지금 돌아보면 가장 큰 나에게 있어서 아메 사업이 준 어떤 그런 혜택은 뭔가라고 생각하니까 경험 자산인 것 같아요. 16년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해야 될 일,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팀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쌓아온 그 경험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자산은 변형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시대는 자꾸 바뀌어가고 기술은 변화해가지만 정말 내가 고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 시대에 맞추어서 내가 변화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와 환경에 내가 놓여지는 그게 나에게 큰 자산이다. 그래서 지나간 날들보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 기대가 되고 그렇게 성장해 있는 나가 저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파트너들과 함께 또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A70에 도전하고 있고 또 이 속에 계신 모든 분들의 어떤 아메인 라이프가 앞으로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것을 저도 믿고 함께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경 리더님, 너무 응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메이 사업은 꿈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경험이 쌓여서 그 경험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식보다는 지혜라는 말이 있거든요.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저도 좋은 리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도 또 불태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